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조현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야 오늘 왜 이렇게 덥습니까?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며칠간 너무나 덥습니다. 너무나 더워가지고 제 방이 3층이지 않습니까? 3층이다 보니까 특히 더 더워요. 더 더워가지고 대낮에는 여기를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올라올 수도 없고 그리고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또 자고 있는데 와, 벌써 아침부터 막 후끈후끈 이렇게 또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렇게 또 눈이 떠지더라고요. 제가 어제 11시쯤 잤다가 1시 반에 이렇게 눈이 떠져가지고 잠을 굉장히 이상하게 잤거든요. 1시 반에 눈이 떠져가지고 막 말똥말똥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자려고 막 계속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 보다가 뭐 빈둥빈둥 거리다가 한 3시 반, 한 4시쯤 다시 잤습니다. 그러면은 늦잠을 더 많이 자야 되는데 늦잠을 자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더워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이 KTLA 뉴스에서 드디어 또 여기 서든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은 바로 이 리버사이드라는 곳이라고 하고요. 이 리버사이드에 있는 어느 이제 트레일이 있다고 하는데 트레일에서 이렇게 또 산불이 났는데 이 트레일 이름이 뭐 라빗 무슨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불의 이름이 토끼 산불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또 토끼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4,500에이커나 태우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이 불길을 잡는 것은 단 5%밖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주변에 또 집들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 25채 정도의 이 집이 이바큐에이시 됐다, 대피라는 상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LA 근처로 해가지고 롤링힐 에스테이트에서는 이렇게 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그리고 여기 리버사이드에서는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또 대피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난리네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어쨌든 간에 올해 굉장히 더울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또 덥다고 하면은 산불이 또 잘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일 같은 거 가실 때나 이렇게 뭐 산책 같은 거를 하거나 그럴 때 산불 항상 조심하면 좋지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KTLA 뉴스로 온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한 커플이 있다고 합니다. 리버사이드에서 사는 이 커플이라고 하는데 이 커플이 우버를 탔는데 우버를 한 번 탔는데 3만 달러나 청구가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 여러분들도 이 택시 이 우버 이거 자주 타시나요? 이 우버를 탄다고 하면은 보통 막 뭐 20-30불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버를 얼마나 많이 탔으면은 아니 우버를 LA에서 뉴욕을 간다고 하더라도 3만 달러가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왜 이렇게 3만 달러나 단 한 번에 우버 이용으로 이렇게 또 차지가 됐느냐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 리버사이드 카운티 커플이 코스타리카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타리카에서 우버를 탔는데 이 우버를 타가지고 이제 나온 금액이 그 코스타리카 금액으로 3만 코스타리카 뭐 페소인가 뭐 그랬나봐요. 그런데 이게 우버 측에서 리버사이드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버 차지가 달러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 뭐 몇십 달러? 몇십 달러인 게 3만 이 코스타리카 뭐 페소인가 그럴 텐데 그게 달러로 이렇게 또 돼가지고 3만 달러나 이렇게 또 차지가 되게 되면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뭐 우버 측에서나 그리고 코스타리카에 있는 이 우버 측이랑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개짜증나지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이 막 전화하고 막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아마도 이 커플은 이 금액을 내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뭐 몇십 달러도 내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어쨌든 엄청나게 식겁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니 오늘은 계속해가지고 리버사이드 동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2020년도에 이 리버사이드 이 카운티에서, 제가 이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리버사이드 이 카운티에서 아이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이 도망가는 그 프랭크 있지 않습니까? 이 초인종 누르고 이제 또 가는 거, 그거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 집안에 있던 이 집주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차를 타고 이 아이들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쫓아가다가 이 아이들은 이 도요타 프리우스를 타고 있었는데, 쫓아가다가 이 아이들이 타고 있던 이 도요타 프리우스를 이렇게 또 박아가지고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3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아마도 이 리버사이드 이 카운티 남성은 그 당시 이렇게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이 3건에 대해 가지고 종신형을 받을 것 같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자고 있다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런 일을 일으켰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황상 너무나 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6명인가 있었었다고 해요. 6명이서 이렇게 이 재밌는 거 뭐 없을까 하다가 초인종을 누르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 도요타 프리우스를 타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 집주인이 자신의 자동차 이 인피니티 Q50를 타고 엄청난 속도로 쫓아갔다고 합니다. 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쫓아가다가 한때는 막 99마일까지 갔다고 합니다. 로컬에서. 그러다가 이 도요타 뒤를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가가지고 이 차량이 이 컨트롤을 잃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크래쉬를 4개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하네요. 나무에다가 이 자동차가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아이들, 미성년자 아이들 3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1급 살인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또 기소가 돼가지고 종신형을 받을 것 같다고 하네요. 한 번의 실수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비극의 이런 사건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항상 화를 좀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큰 사고는 한순간에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총격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 거의 대부분이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총 가지고 있다가 막 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그런데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한순간 이렇게 템퍼를 잃게 된다고 하면, 한순간 이렇게 또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사망한 아이들이 가장 불쌍하죠. 그렇지만 피의자도 뭐 만만치 않은 그런 상응하는 이런 죄값을 물기 때문에 진짜 둘 다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재미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디즈니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 디즈니랜드 안에 헌티드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귀신의 집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디즈니랜드 이제 한참 다녔었을 때 이 헌티드 하우스를 자주 갔었거든요. 왜냐면은 줄이 안 기니까. 거기가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디즈니랜드 이 귀신의 집은 할로윈 때 있지 않습니까? 할로윈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다른 날들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거든요. 별로 인기가 없는데, 뭐 어쨌든 간에 여기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진로우라고 아시나요? 이 진로우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어느 한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부동산들에 대한 그런 정보가 나오는 그런 앱이거든요. 집값이 얼마고, 이 집이 팔렸고, 이 집이 나왔네, 뭐 그런 정보를 주는 그런 앱인데, 이 진로우 앱에서 디즈니랜드에 있는 이 헌티드 하우스가 폴 세일로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재미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로우에서 이 디즈니랜드 이 헌티드 하우스가 올라오게 된 이유는, 진짜로 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또 콜라보 식으로 좀 조크 식으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가격은 나와 있지 않고 이 가격은 이 사람의 소울로, 사람의 이 혼으로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도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재미난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저나 디즈니랜드 놀러 가고 싶기는 싶은데, 야, 요즘같이 이렇게 또 더운 날은 디즈니랜드 가더라도 줄 서다가 이렇게 진이 다 빠져가지고 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노스 다코타 있지 않습니까? 이 노스 다코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느 한 용의자가 이 경찰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총을 막 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총을 쏘게 되면서
경찰관 1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경찰관 2명이 총상을 입고 크리티컬한 상태로 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행인 1명이 또 총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내에서 이렇게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상자가 4명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매스 슈팅이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이다 라고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스다코타에서 이 경찰을 향한 이런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이 총기 난사 사건 380번째라고 하네요. 지금 1년이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380번째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365일이 지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스다코타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메릴랜드 있지 않습니까?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이 메릴랜드에서 어저께 장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 갑자기 어느 한 괴한이 오더니만 총기를 또 난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영화 찍나요? 이 영화를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 장례식장에서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총기 막 쏘고 그러는 장면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화처럼 또 장례식장에서 총기를 난사를 하게 되면서 5명이나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단 1명도 사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또 어제 이렇게 미국 내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또 어마무시하게 섬찟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또 뭐 살인 사건에는 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해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켄터키주에 어느 한 집이 있는데 이 집 안에서 사람의 바디 파트들이 계속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FBI가 가가지고 막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 이름이 뭐 노트라고 하는데 이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이 데드 프렌드가 있다, 죽은 친구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좀 정신병자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집 안에 해골이 40여 개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40여 개나 발견이 돼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 라고 해가지고 FBI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살인은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검은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 검은 시장에서 사람의 바디 파트들을 그렇게 사서 모았다고 하네요. 아마도 뭐 장례식장이나 뭐 병원들에서 이렇게 시신들 모아두고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에서 이렇게 빼돌린 바디 파트들을 어떻게 샀나봐요. 이렇게 사가지고 자신의 집안에 또 무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신의 집 안에 내 죽은 친구들이야 라고 하면서 해골 막 40여 개를 이렇게 진열을 해두고 전시를 해두고 그리고 다른 뭐 사람 바디 파트들도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FBI는 이것은 이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세상에는 정말 이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상식 밖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NPR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예전에 10몇 년 전에 이 시리얼 킬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이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연쇄 살인 사건 때 여성분들이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살해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여성분들이 살해가 된 그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섹스 워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녀들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이 연쇄 살인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미제로 남았다고 합니다. 미제로 남아있다가 13년 만에 이 범인이 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피해자들이 또 부검을 하면서 용의자의 DNA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용의자의 DNA가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용의자일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의 이 DNA를 뉴욕에 있는 어느 한 빌딩 쓰레기 더미에서 피자 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 피자 박스 안에 있는 이 피자 크러스트, 먹다 남은 이 피자 크러스트를
발견을 하게 되면서 이 DNA를 이렇게 매칭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용의자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13년 만에 이 용의자를 붙잡았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한마디하면은 이 시리얼 킬러가 미제 사건으로 이렇게 또 남게 되면서 못 잡을 뻔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흉악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붙잡혔다고 하니까 이제 죄를 아주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연쇄살인을 이렇게 또 많이 했는지 진짜 화가 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또 반가운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려보는데, 이 미국에서 이 한국의 핫도그 있지 않습니까? 코리안 핫도그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제 동생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욕탕에를 갔거든요.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수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가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이 목욕탕에 뭐 2층인가 3층에 있었는데, 목욕탕에서 신나게 놀고 친구들이랑 그리고 제 동생이랑 나와가지고 그 밑에 바로 오락실이 있거든요. 오락실에서 한두 판 합니다. 100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100원으로 한 두 판, 한 판 두 판 이렇게 오락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오락실에서 이제 바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 앞에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그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렸었을 때는 모두 다 100원이었습니다. 오락실도 100원, 떡볶이도 8알인가 주는데 100원, 핫도그도 100원. 다 1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엄청나게 비싸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어렸었을 때 굉장히 즐겨 먹었었던 이 핫도그, 코리안 핫도그죠. 빵가루가 입혀진 그 코리안 핫도그를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민을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르헨티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 왔다가 이렇게 계속 살고 있으면서 항상 그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의 핫도그였거든요. 이 빵가루가 입혀진 아삭아삭한 그 핫도그를 항상 먹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리안 컬처가 어마무시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여기 미국 내에서도 코리안 핫도그 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리안 핫도그의 인기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LA를 본다고 하면은 LA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한국 핫도그 집이 여기저기 이제 생겨난 걸로 아는데, 여기 LA에서는 한국에서 유명한 명랑 핫도그 있지 않습니까? 이 명랑 핫도그 집이 생기면서 그 당시 초창기에 막 줄이 막 2시간 동안 기다려가지고 막 먹어야 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인기가 많이 떨어지기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핫도그 집이 많이 생겨났다가 조금 많이 줄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뭐 대도시들에서는 벌써 유행이 조금씩 지나가고는 있지만, 미국 뭐 중부 뭐 동부로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금 막 계속해가지고 핫도그 집이 생겨나고 있으면서, 지금 사람들의 뭐 BTS 좋아하고 블랙핑크 좋아하고 뉴진스 좋아하고 이 한국 컬처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한국 컬처의 맛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이 핫도그의 인기가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이 대한민국의 컬처, 이 문화가 계속 퍼져나가는 이상 이 한국식 핫도그는 계속 인기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 오늘 핫도그나 먹으러 가야 될까? 핫도그가 또 이 뉴스에 나오니까 갑자기 더 먹으러 가고 싶어지네요. 여러분들은 이 핫도그 한국에 있었을 때 얼마 정도였나요? 저는 100원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러다가 이 지하철에서 핫도그 자판기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센세이션 했습니다. 아마도 이 로버트 핫도그 기계에서 나오는 그 핫도그는 200원인가 300원인가 좀 비쌌거든요. 좀 비싸긴 했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로버트 거기에다가 핫도그가 접목이 되니까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지하철을 탄다고 하면은 항상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핫도그를 이렇게 사가지고 동생이랑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이 또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게 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리오넬 메시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이 마이애미에 있는 어느 한 축구 구단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마이애미에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이 마이애미에 있는 어느 한 퍼블릭스라고 합니다. 이 퍼블릭스라고 하는 이 마트에 리오넬 메시가 스레빠 질질 끄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집 근처였나봐요. 자신의 동네에 있는 마트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리오넬 메시도 장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아이들도 있고, 네, 와이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동네 마트에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네, 세계적인 스타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사진 찍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역시 이 전 세계적인 이 축구 스타는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리오넬 메시 최고. 그러면서 여기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미국 남부로 해가지고 네, 어마무시하게 더울 것이다 라고 또 경고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캘리포니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미 남서부로 해가지고 이 열돔이 이렇게 또 생겼다고 합니다. 열돔이 생기게 되면서 이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더울 것이다. 네, 오늘부터 또 더울 거라고 하네요. 네, 오늘부터 이렇게 주말부터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기 캘리포니아에 데스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 이제 서쪽을 해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데스밸리가 있는데 이 데스밸리를 본다고 하면은 130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네, 130도. 네, 이 130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53도, 섭씨로 한 53도, 54도 정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하게 더운 지역을 지나다닐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하거든요. 차가 가다가 만약에 거기서 쓴다고 하면은 정말 죽습니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더 조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어느 한 60대 노인분께서 이 차량을 타고 가다가 이 데스밸리쯤에서 123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123도일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량이 망가지는 바람에 타이어도 뭐 빵꾸가 2개가 났고 그러는 바람에 데스밸리 한가운데에서 이제 쓰다 보니까 사망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데스밸리 혹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꼭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 열돔 현상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는 그런 폭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미국 내에 있는 한 9천만 명한테 이 미국인들 한 9천만 명한테 영향을 줄 것이다. 이 폭염 때문에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엘니뇨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올해는 좀 굉장히 심각한 역대급의 이 엘니뇨가 올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도 요번 연도 11월 달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이 역대급으로 더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단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해 11월 달까지 무지하게 더울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위를 잘 피하기 위해서 좀 계획을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할리우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할리우드에서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63년 만에 이 작가들이랑 그리고 배우들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파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할리우드 영화 제작을 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 한 11,000여 명 정도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일자리가 좀 위협을 느낀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이 영화 산업이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영화로만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이런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 판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뭐 애플 TV 뭐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짜다고 합니다. 제작비를 너무나 좀 짜게 주다 보니까 우리들의 잡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일만 열심히 하고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 AI 때문에 이 작가분들도 이 자리가 위험하고 거기에다가 배우분들도 이제 뭐 딥페이크 같은 거를 써가지고 그리고 뭐 CG 같은 거를 써가지고 배우분들도 설 자리가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항상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이런 잡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기술이 발전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기술이 발전이 될 텐데 어쨌든 잘 조율을 해가지고 이 기술을 잘 써가지고 더욱더 더 많은 풍성한 일자리도 생기고 그리고 더 재미난 이런 영화들도 나오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LA 근처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엄청난 파업을 계속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노동자들이 파업을 더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LA의 높은 주거지비 때문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비 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 L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LA 근처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이 주거비, 특히 이 렌트비가 굉장히 비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렌트비 뿐만이 아니라 생활비까지 같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에 받고 있었던 그런 봉급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봉급을 좀 올려달라, 이 렌트비가 오른 만큼 이렇게 또 올려달라 라고 하면서 파업을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교직원들이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육업계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파업을 했었고, 그리고 호텔 종사자들도 이제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계에서도 파업을 하다 보니까 파업이 너무 잦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다 주거비, 생활비가 오른 것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NPR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깜짝 놀랄 릴을 봤는데 어느 한 남성이 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뱀입니다. 뭐 비단뱀이라고 하는데 뭐 사진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플로리다에서 이 뱀이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뱀을 잡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상이 이제 모두 찍혔는데 뱀이 이렇게 막 오는데 이 뱀 사냥꾼인가 봐요. 이 뱀 사냥꾼이 진짜 한마터면 물릴 뻔했거든요. 뱀이 막 비단뱀이 입을 확 벌려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물려고 했을 그 찰나에 이 뱀 사냥꾼이 갑자기 목을 이렇게 딱 잡더니만 뱀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SNS 서비스에 올라가게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바이럴하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뉴스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와, 그런데 진짜 엄청났습니다. 이 비단뱀이 말도 못하게 컸거든요.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하게 컸는데 진짜 물릴 뻔했는데 이 사람이 목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비단뱀이 너무나 크니까 힘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다가 뱀이 그냥 보통 조그만 뱀이 이렇게 한 손으로 잡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막 이러는데 야, 진짜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안전하게 또 잘 잡았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은 이제 소프트 랜딩을 잘 할 것 같다 라고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다가 이 CPI 지수도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이 PPI 지수도 굉장히 많이 낮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랠리를 계속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좀 혼조세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좀 혼조세로 이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제는 이 대형 은행들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이렇게 또 마감을 하게 되기는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좀 걱정인 게 있다고 합니다. 올 연말에는 좀 침체기에 들어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연준에서는 아마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직은 이 범피 로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이렇게 또 혼조세로 마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어제 나와가지고 이 XAI에 대한 자신의 또 새로 런칭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XAI는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테슬라 그리고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또 접목을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에서의 자율주행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율주행 서비스도 이 XAI랑 접목을 시키게 되면서 훨씬 더 똑똑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도 이 XAI에 인공지능이 접합이 된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또 똑똑해진 이 트위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XAI 기업을 통해 가지고 수학 난제 같은 것들, 뭐 우주 비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탐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런 사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꿈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열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는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는 사람이지만
괴짜인 것도 맞죠? 진짜 이 인류의 미래를 엄청나게 빠르게 다가오게 해주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또 루시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루시드 전기자동차 업체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 분기 때 이 차량 판매가 예상을 미달을 했다고 하네요. 예상 미달하게 되면서 한때는 거의 12% 정도가 이렇게 또 폭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감을 했었을 때에는 거의 한 6%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나 그리고 이 리비안 전기 자동차를 본다고 하면은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루시드만 계속 좀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이 중국에다가 대고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재를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기업인 인텔하고 그리고 이 퀄컴에서 좀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타격이 있다 보니까 인텔 CEO랑 그리고 이 퀄컴 CEO랑 워싱턴에서 만나가지고 이 중국 제재에 대해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눌 것 같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이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중국을 좀 죽여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좀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디커플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이 반도체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소화를 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반도체 기업들에서는 좀 좋지는 않죠. 이 디커플링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계속 커지다 보면은 분명히 이 인텔이나 이 퀄컴에서도 중국에서 모든 기술을 뺏어다가 이제 자신들이 만들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미국 기업들이 또 타격을 입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디커플링 하는 게 지금은 맞지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회담을 이렇게 또 나눴다고 합니다. 회담을 나누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를 강력 지지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대해가지고 지원 같은 것들을 또 더 잘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서방 국가들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를 계속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가지고 이 러시아를 지지를 하는 그 나라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중국밖에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합동 이제 군사 훈련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해상에서 이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일본 근처에 있는 이제 바닷가에서 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이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뒤로부터 이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이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의 나라, 이 중국에서는 이 러시아를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또 군사작전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하고 이 러시아하고 이 교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하는 그 량이 한 40% 정도가 이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습니다. 뭐 서방 세계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 중국을 좀 디커플링을 하고 있잖아요. 디커플링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 러시아를 손잡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러시아도 전 세계로부터 제재를 받다 보니까 손 내밀어 주는 이 중국의 손을 이제 꽉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이 러시아하고 이 중국의 이 교역을 본다고 하면은 1140억 달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교육하는 거 그거를 본다고 하면은 목표는 2500억 달러를 넘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의 교역은 더 많이 늘어날 거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하고 러시아 편을 드는 이 나라들이랑, 그리고 미국하고 이 서방 국가들이 유럽을 지지를 하는 그런 나라들로 전 세계가 둘로 나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또 둘로 나뉜다고 하면은 또 이 냉전 체제가 이렇게 또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또 냉전 체제가 이렇게 또 생겨나게 된다고 하면은 좀 텐션이 굉장히 많겠죠. 제발 3차 대전만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폴리티코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있지 않습니까? 이 네타냐후가 갑자기 응급실로 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요 갑자기 건강이 이상해가지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좀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스타빌라이즈가 돼가지고 양호한 상태이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이 총리를 본다고 하면은 독재자 아닙니까? 이 독재자들은 제발 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유니세프에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올해 들어서만 이 메디테레니안 있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를 넘는 이런 불법 이민자들, 이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불법 어린이 이민자들 수, 이 사망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자들 아니면 실종된 수를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사망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사망한 자들의 수가 300여 명이나 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비극이다 라고 하면서 2018년부터 이렇게 또 조사를 해봤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1,500여 명 정도의 이 불법 어린이 이민자들이 사망을 한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리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정서가 좀 불안해지면서 유럽으로 넘어오는 그런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면서 이 메디테레니안 지중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랑 또 헤어져가지고 이 어린아이들 혼자서 그렇게 넘어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이 범죄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합니다. 요번 주 주말부터 굉장히 또 더울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더위 조심해 주시고 요요요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